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오늘은 자금성 태화문 광장에 있는 태화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문은 자금성에서 가장 큰 궁문으로 명나라 영락 18년에 건립되었으며 당시에는 봉천문이라 불렸다가 청나라 순치 2년에 현재의 이름인 태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중국,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황제들이 아침마다 태화문 궁문 앞에서 신하들과 만나 나라 일을 처리하던 어문청정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문청정은 쉽게 말하면 황제의 아침 회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흔히들 조참이라고도 하지요. 어문청정이라는 아침회의 개념은 사실상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 있었지만 이 회의를 매일 열리는 중요한 국정관례로 확립한 인물은 바로 명나라 주원장입니다. 이후 명나라의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뒤 자금성의 주요 전각들이 벼락으로 인해 불타고 이에 영락제는 임시로 봉천문 앞에서 정무를 보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점차 고정화되어 태화문에서 아침 회의를 하는 어문청정이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참회의는 여름에는 아침 7시, 겨울에는 8시쯤 시작됩니다. 신하들은 해 뜨기 전부터 미리 와서 자기 직급에 따라 줄을 섰어요. 황제가 문 앞에 나타나면 태감은 황상驾到, 황제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신하들은 우황万岁 万万岁, 나의 황제시여 오래도록 장수하세요 라고 회답합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신하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보고하고 황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하면 대신들과 더 논의하도록 지시합니다. 청나라의 강희제는 어문청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다듬었고 뒤이어 옹정제 때에는 황제의 침전인 양심전에서의 이동 거리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태화문에서 건청문으로 옮겨 진행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강희제 때부터 한풍제까지 아주 심한 날씨가 아니면 이 제도를 꾸준히 이어갔고 특히 강희제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 아침 회의를 거의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는 왜 많고도 많은 자금성 궁궐에서 실내가 아닌 궁궐 문 앞에서 회의를 한 것일까요? 청나라 문헌에 따르면 야외에서 정무를 보는 것이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린다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공간을 통해 하늘에까지 황제의 목소리가 닿는다. 즉 통치자의 덕치 여부가 하늘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국정에 참여하여 천인감흥이라는 통치 이념을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금성에서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태화문은 1889년 1월 27일 청나라 광서제의 결혼식을 40여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광서 14년인 1888년 태화문에서 불이 납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태화문으로 번져서 순식간에 문 전체를 전소시킵니다. 태화문뿐만 아니라 문에 딸린 좌우 행각과 태화전 앞의 일부 부속 건물들도 함께 불에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혼을 앞두고 자금성의 상징과도 같은 태화문이 불에 탔다는 것은 황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지요. 화재를 진압하고 정리를 하는 데만도 좋게 몇 달은 걸릴 것인데 황제의 대운이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웅장한 목조 건축물을 원래대로 재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의 혼례 규정에 따르면 결혼식에 참여하는 황후는 대청문, 천안문, 단문, 오문, 태화문, 건청문 이렇게 6개의 문을 반드시 지나서 곤령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는 광서제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또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원했고 폐허가 된 태화문을 통해 황후가 들어오거나 태화문이 없는 상태에서 식을 치르는 것은 황실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심각한 재정난, 그리고 황실의 체면 유지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완전히 재건하기는 어렵더라도 결혼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임시 방편이 절실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청나라 조정은 나무 골조를 세우고 그 위에 두꺼운 종이나 천을 붙여 실제 태화문의 외형을 본뜬 임시 건축물 채붕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비록 재료는 종이였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태화문과 흡사하게 보이도록 채색과 문양까지 정교하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1889년 2월 광서제는 서태후의 조카이자 자신보다 3살이나 많은 사촌 누나 예헌아라 징펀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결혼식 장면을 그린 광서제 대혼 전례 전도를 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태화문이 실제와 같이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결혼식을 올리는 광서제의 황후가 서태후의 조카라는 사실입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황제이길 바랬기 때문에 황후를 자신의 사람으로 앉힘으로써 광서제의 사생활과 정치적 움직임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광서제는 이러한 결혼을 원할 리가 없겠지요. 더구나 황후는 용모가 빼어나지 않았고 몸이 허약하여 등이 굽어 있었다고 하니 광서제로서는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했고 3살 연상의 예쁘지 않은 사촌 누나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서태후의 막강한 권력 앞에 광서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결혼은 시작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광서제는 서태의 그늘 아래 놓여 개인적인 삶도 정치적인 힘도 없이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독살로 죽은 비운의 황제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때 치러진 광서제의 결혼식은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다른 방도를 강구하기보다는 급하게 종이로 문을 만들어 의례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거칠애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행위로 평가받고 당시 쇠락해 가던 청나라의 국력과 청말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회자됩니다. 1888년 화재로 소실된 태화문은 이듬해인 1889년 임시로 종이로 간소하게 복구되었다가 화재 발생 후 약 6년이 지난 189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목조 건축물인 태화문으로 온전히 재건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제하금성에 있는 태화문은 비교적 근래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